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을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바쁘신 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Больш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видеться с вами.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회담 이후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Мы с ним в Пекине поговорили подробно о наших отношениях,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Все идет по плану, там они очень нужны.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과 악수를 나눈 뒤 자리에 앉는 장면까지만 공개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선 북러 관계 현안뿐만 아니라 북미 관련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방한 중 또다시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I'd love to meet with him if he'd like to meet. I go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I liked him. He liked me. If he wants to meet, I'll be in South Korea. 필요하면 순방 일정을 연장할 뜻까지 밝혔습니다. Would you extend your trip in Asia in order to meet with him? Well, I hadn't thought of it, but I think the answer would be yeah, I would do that, sure.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는 인식을 북한과 같이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지만 북미 접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최 외무상이 29일까지 유라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만남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입니다. 아시아 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냐고 묻습니다. Are you going to meet with Kim Jong-un? Will you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onday? Yeah, I'd like to. This trip? He knows I'm going to. I don't know. We let him know. He knows that I'm going to. I would like to. I get along with him. And really, are you going to?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가진 대담에서는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아야 미국과 대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They say that in order to have talks with the U.S.,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Is that something you're open to? Well,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부터 여러 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Okay? 당시 미국 정부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답한 것이어서 파장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세 협상을 이번에 마무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Pretty close to being finalized, I think, and so it could be 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거쳐서 29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계획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북한 외교 총책임자인 최 외무상은 북미가 아닌 북러 정상회담을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아직은 지금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가장 중요한 실무 책임자인 최선희를 보냈다. 이것은 트럼프가 보낸 공을 다시금 트럼프 쪽으로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에이펙 슈퍼위크 때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낮아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예단은 이르단 분석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북미 회동이 100% 열려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며 북으로 던진 발언들을 김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입니다. 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지난달 초 북중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중러 밀착부터 다져둔 김 위원장이 트럼프 카드를 대외 노선 전환에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드디어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부터 한미, 한중, 미중 등 굵직한 정상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챙겨야 할 외교적 과제는 무엇인지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접촉이 온다면 만나고 싶다. 만남에 100% 열려있다. 이거 뭐 노골적으로 나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이번에 경주 왔을 때 판문점 잠깐 들려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김정은 위원장 만날 가능성이 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2019년 6월에 진짜 번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만났거든요. 사실은. 싱가포르요? 아니요. 싱가포르 말고요. 하노이 노딜 하노이 때요? 실패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3자가 만난 거 그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회담이나 협상이 아니고 조우였어요.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그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면 회담은 거의 0%고요. 왜냐하면 조율을 해야 되고 미리 대표단이 가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나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게 이 조우죠. 그럼 조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원산과 이제 판문점이 나오는데 원산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한가운데 가는데 지금 미리 선발 때도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판문점은 한국을 통해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엔 임진각 우리 쪽에 있는 건물을 임진각이라고 하고 북쪽에 있는 걸 판문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대표단이 와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만남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그냥 희망사항이다. 왜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트럼프가 그때까지는 그 김정은은 조건을 내놓으라고 하면 미국에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였는데 지금 이 북한의 위상과 자기들의 생각은 아예 인정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면 만나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김정은은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만나는 게 그걸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 조금 더 애가 타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절반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랑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때랑 지금이랑은 북한의 위상이 완전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핵도 더 고도화됐고 또 다양화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러 그다음에 북러 그리고 중러 사이에서의 일종의 시계추 외교 옛날과는 위상이 완전히 그리고 제재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보다는요. 그죠? 지금 러시아로부터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랑 밀가루가 들어가서 그때는 거의 식량난이었는데 지금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식량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급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저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방문 일정 공개했는데 이 얘기는 이 트럼프 너 와도 우린 만날 생각이 없어. 이 얘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저는 약간 희망상을 보면 만나면 좋겠어요. 일단 한반도의 긴장이 내려가니까. 일단 그런 점에서 저는 만나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학자로 보면 가능성 아주 높지는 않다. 자꾸 희망상이 저도 당기는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희망하지만 학자로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학자로도 희망하는데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쉽지 않다. 어쨌든 최선희 외무상이 사실은 외무상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 보냈다는 얘기는 일단은 거절 의사로 우리 언론에 해석하는데 그건 맞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냥 두 사람이 조우한다는 거면 외상이 꼭 필요 없긴 합니다. 그래요? 그럼 러시아랑 벨라루스 왜 갔어요? 지금 그쪽은 계속 그걸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벨라루스, 러시아는 이 소위 말하는 자기 패거리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뒤가 튼튼하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이제 그 비행기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북한이 일종의 핵무기 보유국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 이렇게 일종의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자꾸 선을 왔다 갔다 넘었다 안 넘었다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분명히 아닌데 그냥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뭐 앞에 붙이는 항상 이렇게 괄호한 애가 디팩토라는 이제 외교적 용어가 있죠. 사실상.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잖아요. 그런데 sort of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핵 보유국이 있는데 북한은 불법적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장 강도할 때 무장 경찰 무장 강도할 때
무장 경찰은 둘 다 무장했지만 예. 무장 경찰은 합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장 강도인 거죠. 예. 엄격하게 얘기하면 북한은 갖고 있는데 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약간 진전되면서 북한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일종의 핵보유국. 그러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게 북한이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그게 일종의 핵보유국이건 사실상 핵보유국이건 어떤 핵보유국이건 간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얘기한 거. 그렇죠. 이건 완전 다른 문제 아니에요? 다른 문제죠. 이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assault of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 합법적인 거, 불법적에서 합법적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핵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죠.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네. 평소문으로 결론을 내버렸네요. 아니 그러면 이러면은 김정은의 위상은 더 올라가는 거고 거의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보면 더 쉽지 거의 않아요? 뭐 짝사랑이에요. 예. 왜냐하면 후보 시절부터 예.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예. 지금까지 북한 쪽에서 하나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에 공식 성상에서 그냥 핵 문제 얘기 안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니까 다시 또 미끼를 던지는 거죠. 의원님, 트럼프는요. 본인이 이 김정일 위원장을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만나면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아니라 뭔가 해결책 완전 해결 아니더라도 물꼬는 좀 터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자기가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했고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취임사에서 2기 취임사에서 마지막 결론이 자기 2기의 목적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 이미지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가 아니라 김정은과 이렇게 나만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막지 못하는 중동 전쟁이나 북한 문제를 수십 년 묵은 걸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그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 김정은은 자기 아니면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다는 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관세 협상.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이 한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주요 쟁점 여전히 교착. 이렇게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얘기를 한 게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는 왜냐하면 말씀은 이거는 우리가 마치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8년간 나눠서부터 갚을 수도 있다. 투자할 수도 있다는 방식으로 뭔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다는 말씀은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저는 왜 이렇게 서두를까 미국이 바꾼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못 바꾸는 이유가 생각보다 지금 중국 잘 안 되고 있죠. 일본 정도만 항복을 시킨 거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한국을 어떻게든 항복을 시켜야 다른 나라들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일종의 시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국도 잘 양보를 못 하는데 3,500달러 선불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소리가 제가 뭔가 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택지가 아니라 미국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저렇게 오히려 저는 결의 있게 얘기한 게 다행이라 싶어요. 오래 버티는 게 다행이다. 왜냐하면 또 이상하게 에이펙이 데드라인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에이펙이 무슨 데드라인입니까 사실 관세 협상에.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준비되면 저도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언론은 야 이거 미국은 이미 야 우린 결정했어. 니들이 사인만 하면 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건데 대통령이 여전히 교착이라고 우리 대통령이 단정을 지은 건 그러면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얘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거 오히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연간 얼마를 줄 것이냐. 몇 년 동안. 뭐 요 얘기 가지고 좀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외신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미국한테 투자를 하며 투자지 선정이나 이익을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것에 현금을 저는 강탈이라고 표현하는데 강탈당하는 게 왜 노말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걸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거니까. 그럼 의원님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미국에 끌려다녀서 사인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외화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200억 불 정도 빼고는 여유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인 안 하면 그러면은 미국이 또 추가 관세 보복을 하면
그것도 어렵고 그렇죠.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또 우리가 버티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인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교차가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 버티면 어렵지만 살 수는 있고 그렇죠. 쌓이면 바로 죽고. 그리고 왜냐하면 미국이 내년 봄이 고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을 그동안에 재고나 이런 걸로 다 막아놨는데 예. 지금 내년의 경기가 예.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국의 기업들이 예. 인플레이션이나 재고를 많이 1년치 6개월치 다 했고 트럼프가 이럴 줄 알고. 그다음에 물가 오르는 거를 안 팔릴 거니까 회사가 다 감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5% 51% 했던 관세라는 수입품들이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거든요. 아 인플레이션에 반영은 안 된 거군요. 안 된 거고 내년까지는 못 버티면 예. 내년엔 또 저거란 말이에요. 중간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 뭐냐면 트럼프가 결국은 중간선거를 안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중간선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노킹스 12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는 계속 예. 그 군대를 동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 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방위군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주지사인데 예. 한 경우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예. 아, 그 비상상태가 위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중간 선거가 있는 해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못 버틸 수도 있으니 어려워도 버티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그 버틸 수 있게 15%가 25%된 거잖아요. 반도체나 맞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 차액을 국가가 보조금 주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네? 미국한테 이거 저 외화 퍼주느니 우리 보조금 주면 15%에 해당하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의원님. 위성락 안보실장이 안보 딜은 이제 완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큰 틀에서. 그러면은 뭐 발표는 이제 관세 협상 되는 거 보고 같이 할지 따로 할지 뭐 요거 결정에 남았다는 건데. 이것도 처음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세 가지잖아요. 분담금 우리가 주는 거, 그 10배 되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방비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최근에 와서 국방비 올리는 게 더 이제 꽂혔어요. 유럽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국방비는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정이 쉽고. 대통령도 올리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럼 세 번째가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주한미군을 미 중국에 대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생각보다는 미국이 푸시를 안 하는데 관세에 지금 거의 뭐 꽂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저는 미국이 이후에 차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미국의 압박이 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APEC의 와중에 한미, 한중, 한일 요 정상회담이 쭉 있을 건데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두 정상이 만나서 마무리 짓냐 안 짓느냐 이건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큰 의미는 없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도 크죠. 아 이번에 현실적으로 사실 그 외에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 트럼프 마음속에는 지금 국빈 방문이잖아요 나름대로 트럼프. 제가 그것도 지금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왜 국빈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외교 프로토콜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국빈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일이죠. 우리나라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베트남 정상이 국빈이고 국빈은 한 나라에 대해서 자기 임기에 한 번만 합니다. 그게 외교적 프로토콜인데 지금 중국도 써버리고 북한도 써버린다고요? 아니 미국. 미국도. 그러니까 국빈급이라는 거지. 그거를 그냥 격을 올리려고 지금 외교부에서 제가 내일 종합국감인데 따질 겁니다. 수사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거냐. 나는 이런 거 외교 전문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동시에 국빈을 그렇게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자회담에 국빈급이라고 말하지 않고 1박 2일짜리 국빈급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에 트럼프 대통령 주로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시진핑 국가 한 번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근데 이걸 이번에 다 써버린다고요? 그리고 받는 쪽에서도 이게 국빈이라고 받아야 되는데 원 오브 댐인데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외교부 종합국감에서 요거 부분 따지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은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 이제 나카이치하고 첫 회담인데 아이고 나카이치가 워낙 강성이어서 근데 뭐 취임하고 나서는 좀 톤을 낮추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압박을 받는 것도 비슷하고 아베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이시바가 좀 낫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예, 문제는 그렇죠. 뭐냐면 예. 아베가 한국의 위안부하고 강제 노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건다고 전제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나이 아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서 사실상은 뭐 우리가 투트랙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하고 했던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근데 훨씬 더 말씀이신 거죠? 자극적인 얘기들은 나오겠죠. 아하. 그럼 우린 비판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걸 서로 전제 조건을 해서 문을 닫아버린다. 이게 문제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판은 깨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미중 정상회담은 어떨 거로 보이십니까? 지금 말레이시아가 관건이죠.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국에 오는데 아이팩도 본회의도 안 가잖아요. 예. G7도 본회의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이 예. 사람 이 사람이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다자회담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관심은 북한하고 시진핑밖에 없어요. 예. 북한도 이제 물음표에다가 시진핑도 지금 이게 타결이 돼야 뭐가 빛나는데 예. 저는 시진핑은 만날 거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오히려 중국한테는 밀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와 반대로 예. 아마 지금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요. 히토르 때문에 또 네. 그런가 보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약강의 맞습니다. 전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에 캄보디아 대사관 국정감사를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예. 오늘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정상과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뭘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고 보세요? 가보시니까. 이거 원래 어디에 따지로 한 달 반 전에 정했는데 중간에 일이 커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별이 안 돼요. 가해자로 갔다 지금 피해자잖아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한국하고 캄보디아 지금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캄보디아에 뭔가 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또 범죄에 없어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범죄이 국제 범죄 조직단이고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이고 예. 한국인도 많은데 캄보디아가 관리를 못하고 체포를 못했지만 캄보디아 사람 또 아니에요. 그래요. 예. 게다가 예. 거기 있는 교포들은 지금 여기가 여행 제한국이 되면서 지금 생계가 어렵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어떤 사람들 좀 그렇다고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할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압박은 해야 되지만 뭐 ODA를 끊는다든지 관계를 단절하야 이러면 거기 사는 12,000명의 우리 교포가 있어요. 우리 기업들도 가 있고요. 맞아요. 이게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숫자가 판단이 안 돼요. 예. 왜냐? 여기서 막으면 태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일단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도 자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얼마 많은 사람들 어떻게 구해오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